신생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요즘 학생들 만나서 느끼는 게 회사에 대한 걸 정말 몰라요. 뭐 기업 조직 또는 뭐 회사의 체계 이런 것 등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경력 경로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직급 체계라던가 사실 사원에서 부장까지 뭐 성과제, 졸업제 이런 좀 HR에서 쓰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주 쉬운 부분만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좀 전달해 드리려고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원으로 입사해서 뭐 부장까지 내가 한 회사 생활을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한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워터폴 구조, 뭐 수직적 구조라고 하고요. 또 일부는 또 우리가 직급을 파괴하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프로 뭐 이렇게 부르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평적으로 불리는 호칭 체계를 갖고 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썩 맞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KT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되겠고요. 보통 스타트업들은 수평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에 따라 좀 다른데, 본인이 뭐 대기업을 원한다, 대기업을 원하는데 수평적 구조를 찾는다, 거의 없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직급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직급이 나누어져 있고 책임이 땅땅땅 되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랬을 때 어느 직급까지 갈 수 있다, 약간 높이 보이죠. 자, 이런 장점들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호봉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호봉 1년, 2년, 3년 이렇게 호봉이 쌓이면은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고 그냥 월급이 올라가고, 자, 이런 옛날부터 우리가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이런 호봉제가 있고, 연봉제. 자, 근데 연봉제는요, 한국식 성과주의가 이미 다 조직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봉제라고 하지만 내가 일을 진짜 많이 잘하고 회사 에이스라고 해서 많이 주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봉을 깎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자, 졸업제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한 대리까지 직급은요, 내가 특별히 회사에서 사고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내가 제발로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 직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신입사원이라던가 아직 저경력 사원한테 성과를 들이댈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 젊을 때 들어와서 일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승진하는 구조, 대리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다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상위 직급 장자가 붙는 과장, 차장, 팀장, 부장, 여기는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는 성과제고요. 어느 정도 정치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승진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직급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취득을 하거나 어떠한 수업이나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딱딱 명시해서 보여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HR 체계가 잘 된 회사를 말하는 거지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적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팀원이죠. 자, 모두 팀원이니까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선배들도 너도 직원, 나도 직원, 너도 사원, 나도 사원, 나한테 왜 물어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일하는 만큼 자,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나중에 조립하기 전에 각자의 일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셀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업무의 프로젝트 파이의 크기에 따라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해갖고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길 대부분 다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회사들, 아주 대기업, 괜찮은 회사들, 안정적인 급여, 자, 이런 거 있는 회사들 대부분 수평적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기간 산업들이 대부분 오래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되게 직급 체계가 유사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직급 체계별로 땅땅땅땅 책임과 권한이 탕탕탕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상급 직급으로 올라가면 뭐 인파워먼트니 또 젊은 시절에 저경력자일 때는 팔로워십 뭐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직급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가면요, 수습사원이 됩니다. 수습사원 때는 정규직 된 거 아니에요. 면 수습이 돼야 비로소 사원이 되는 겁니다. 뭐 이때까지는 본인이 퇴사할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행정적인 처리가 다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수습과 인턴의 개념이 약간은 모호해졌죠. 자, 그 다음에 면 수습을 하면은 이제 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사원까지는
직급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줘요. 뭐 신현종 씨, 홍길동 씨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사원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아까 제가 졸업제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졸업제를 뭐 주임까지 한다거나 아니면 대리까지 한다거나 이렇게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를 사원의 기간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직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하도 퇴사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리고 아직 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주기보다는 배우기 바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죠. 자, 그런데 이제 주임, 일할 거리가 주어지는 위치가 되면 그때부터 내 이름이 없어지고 뭐 박주임, 신주임, 김주임 이렇게 주임이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 시키는 일들이 있죠. 내가 단독으로 뭔가 할 수는 없지만 시키는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직급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직급 체계에 내가 범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까지를 우리가 졸업제의 단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뭐 동기들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큰 일이 없는 이상 쭉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리 직급까지는요, 회사에서 뭐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일본의 직급 체계에서 좀 갖고 온 건데, 여기에 원래 계장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졸 신입사원은 계장으로 입사를 해서 대리 전에 계장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대리가 과장의 대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졸 사원은 계장부터 시작하고 신입 사원으로 들어와서 주임을 달면 뭐 고졸 사원, 전문 대졸 사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구분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 그러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대리 정도 되면은요, 내가 혼자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과장의 대리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부터 과장까지 가는 이 시기가 사실은 경력 이직 시장에서 가장 핫합니다. 가장 일 시키기 좋죠. 일도 해봤고 사회 쓴맛도 좀 받고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알기 때문에 요 직급대들이 가장 사실은 헤드헌팅 하는데도 좀 수요가 있고, 본인들도 과장, 차장 내가 승진하기 어렵다 싶으면 바로 갈아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돈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대리 과장 정도 되면 본인이 기존에 받던 급여와는 확실히 다른 꽤 괜찮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졸업제는 대리까지라고 그랬죠? 과장은 아무나 달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 그래서 과장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부장님이 과장들을 일을 주죠. 자, 그래서 과장, 차장, 우리가 과차장이라 하는데 과장 다음에 차장이죠. 그래서 과장 다음이다 해서 이제 차장이 되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본인이 단독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고, 이제 뭐 팀장, 국장, 실장 이렇게 애매한 직급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부장 정도 달면은 회사에서는 거의 준 임원이죠. 그리고 상당히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들이 보통 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장님들 이렇게 동기들 보세요. 몇 명 안 남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사의 모든 자리는 모든 사원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자, 근데 보통은 회사들마다 좀 다른데, 뭐 팀장과 국장, 실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장과 부장 사이에 일반적이지 않은 직급들이 막 껴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회사마다 전부 다르다 보면 되겠고요. 자, 보통 이제 차장부터는 내가 회사에서 부장까지, 임원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장 정도 직급 이상 팀장, 국장, 실장 정도 됐는데 내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단독으로 일 처리 못한다, 그럼 이전에 이미 잘려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면 나이대가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거든요. 자, 이때부터 회사에서는 아시죠? 뭐 다운사이징 하거나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생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실력 인정, 정치도 잘했고 내 경력도 좋고 크게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장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부장님 정도 되면은요, 회사에 개인 단독 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서 안에 같이 쓰지만 뭐 화분이나 이렇게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약간 단독의 공간을 쓸 정도의 대우를 해줍니다. 출퇴근에 한해서 기사를 보내주거나 또는 이제 뭐 법인차 한 대를 본인이 출퇴근하면서 업무에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판공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정도 직급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 임원인데, 뭐 임시 사원이라는 나쁜 말도 있고, 뭐 임원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사실 또 계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장에서 임원으로 간다? 그럼 이제 별을 땄다라고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론진, 프레장스 시계 하나씩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원 다시는 분들은 정말 뭐 회사에서 대단한 분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가신 거니까 오죽하면 뭐 별을 땄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임원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사실 엄청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도 자리 가려면 보통 뭐 300클럽, 400클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300번 받았다, 400번 받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300번 받고 임원 달았으면 초고속, 뭐 400번 받고 임원 달았으면은 정상속도, 뭐 500번 받고 임원 달면 아직도 회사에 있어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어른들끼리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급 체계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회사의 규모나 어떤 산업에 있느냐,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Z세대 우리 무경력 신입 대학생들 그냥 인터넷이나 TV로 보고 그냥 수평적 조직, 아 좋아요, 뭐 다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이랑 그 직급 있는 거랑 뭐가 도대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너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요. 회사를 좀 더 알아가고 기업 조직을 좀 더 알아가고 내가 어느 정도 직급까지 나중에 경력을 조금 더 쌓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 직급까지 배워서 내 몸값이나 내 경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회사를 조금 더 알아가는데 정보도 찾아보시고 내용도 많이 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이었습니다.